얼른 명제가 끝나야 이제 재밌는 걸 하지. 자, 블루책 어디지? 왜 안 보이냐? 블루책 168페이지 명제. 지도 나가도록 하죠. 집합에 이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식을 막 엄청 많이 계산하거나 뭐 복잡한 어떤 형태의 값을 막 계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맞다 틀리다를 판별하는 형태의 단원이야. 그러니까 집합과 비슷하게 여기도 논리력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글을 해석하는 능력도 좀 필요하고 국어가 좀 잘 돼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나 용어들이 처음 보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이 용어들은 어찌됐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이름이야. 그래서 암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름은 암기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일단 용어에 대해서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용어가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장을 해석하고 글을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 수식은 그 다음 얘기고. 그래서 용어에 집중해서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단원 이름 명제고 첫 번째 나오는 용어도 명제예요. 명제가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이거를 명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맞는 말이야. 이게 명제라고. 누가 봐도 틀린 말이야. 이런 게 명제라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일 때 x는 4다. 이런 거. 이런 거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야.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걸 알면은 명제가 되는 거야. 3은 2보다 크다. 얘는 어때? 명제야. 누가 봐도 3은 2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객관적으로 다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지원이는 잘생겼다. 이런 거는 명제지. 누가 봐도 거짓인 아닌가? 근데 이제 엄마는 지원이가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맞아? 10에 가까운 수 이런 건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10에 가까운 수는 누구는 9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9.5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10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닌데? 내가 뭐라 했냐 방금? 10을 했냐? 9라 그랬냐? 10. 10.1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안 돼요. 이런 거 문장이나 시계에서 얘를 딱 보자마자 참하고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걸 명제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건 명제가 아니야. 왜냐? x가 얼마인지 모르거든. x에다 1을 넣으면 되고 x에다 5를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x가 뭐인지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닌 상태인데 내가 만약 여기다가 x는 1이면 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x는 1이다라는 말을 붙여주는 순간 이거는 참이 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봐봐. 이 상태에서는 참하고 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서 명제가 아니었는데 이 말을 이렇게 붙여주자마자 지원아 왜 실망했어? 속상해? 왜 집중을 못하고 있어?
참인 명제로 해줘? 1이라는 걸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가 이제 참인 명제로 바뀌지. 다시 이렇게 하면 명제가 아니었어? 근데 요 말을 붙이면 명제로 바뀌어. 이렇게 요 말을 붙여서 명제로 바뀌는 이만큼의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명제는 그 있는 그대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야. 그런데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던 놈을 가져다가 이렇게 무슨 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되면은 이런 문장이나 식 같은 걸 우린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내가 이거를 되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고등수학에서는 조건하고 명제를 별로 구분하지를 않아. 얘나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저기 한반도로 그러니까 북한까지 포함해서 할게요. 그럼 백두산이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거든. 아니 수학에서 이런 용어를 쓸 리가 없잖아. 백두산이 갑자기 왜 나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제주도다. 이딴 말을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런 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명제나 조건을 수학에서는 얘를 더 많이 쓸 거란 말이지. 뭐이면 뭐일까? 이거면 이거 아닐까? 막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조건을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할 건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용을 하니까 아 선생님이 명제는 이거라고 조건 이거라는데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다 명제고 그냥 다 조건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봐보면 쌤이 이렇게 써놨어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서 뭐뭐이면이라는 말 앞에 있는 요 놈 있지, 요 놈. 요 놈은 우리는 보통 알파벳 P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여기를 알파벳 Q라고 사용을 해. 그리고 문장을 해석하거나 글을 읽는 순서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조건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야. 뭐뭐이면 뭐뭐이다를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이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걸 가정이라고 부르고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뭐이면 그 너네 저기 영어에서 가정법 배웠잖아. if 절 이런 거 배웠잖아. 이런 거 배웠잖아.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이런 거. 배운 적 없는 사람. 가정법, if절 이런 거 배운 적 없는 사람도 있지? 저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래.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 세면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뭐이면 이게 가정이라고 가정.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가정이라고 그러고 뒤에 나온 걸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이런 모든 조건이나 명제들이 다 참일 리는 없잖아. 그래서 참과 거짓들이 나눠져 있을 건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이 조건이 참이다라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주면 여기다 화살표를 쓰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두 줄짜리 화살표를 써줘요. 이렇게 두 줄짜리 화살표가 쓰여져 있으면 이거는 참이란 뜻이야.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태고 여기 밑에 두 줄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요거는 참인 명제가 될 거야, 참인 조건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뭐 배웠냐? 용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 명제 하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건을 지웠냐? 조건 하나 배웠어요. 그리고 참인 명제나 조건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고, 자,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진리집합입니다. 진리집합.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설명하는데 진짜로 이거다 싶은 것만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야. 진짜로 이거다 싶은 거 있잖아. 이거 몰래 이거? 이거 보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지 않냐? 정수? 뭐랑 뭐야? 0이랑 1 이렇게 두 개 떠오르지? 그 0하고 1이
그냥 이 0을 만족시키는 진짜 이거다 싶은 정수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진리집합은 이거를 참으로 만드는 값, 이걸 모아서 만든 집합이야. 얘네들을 참으로 만드는 값을 모아서 만든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집합은 당연히 대문자 P를 이용할 거고, 왜냐면 여기 기호를 P를 썼으니까 대문자 P를 이용할 거고, 결과에서 집합은, 진리집합은 대문자를 이용하겠지. P 조건에 대한 진짜 그걸 만족시키는, 참으로 만드는 값을 모아놓은 집합과 결론에서 나오는 값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 값을 모아놓은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우린 P집합이 여기 1밖에 안 줬으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걸 참으로 만들려면 0하고 1이 있으니까 0하고 1을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우린 이거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에서 3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하고 명제는 딱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용어까지 얘기했습니다. 부정, 수학에서 부정 두 종류 있죠? 부정의 의미는 2개가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수학에서도 그렇고. 부정 하나는 결정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부정 방정식 같은 거. 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아닌 거 이런 거. 너 오늘 안 씻었지? 저렇게 이제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결정되지 않은 거, 이렇게 2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명제에서 얘기하는 부정은 이걸 의미합니다. 이거. 아닌 거를 의미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부정의 기본 틀인데요. 그 명사 있잖아. 명사랑 아니 명사가 아니라 명사류는 바꾸지 않아요. 이게 명제에서의 부정을 할 때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바꾸지 않아요. 근데 이게 대전제가 뭔지도 설명을 해줘야겠지. 자, 대전제는 바로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자, 명사류를 바꾸지 않는다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지원이는 남자다. 얘를 부정을 할 때, 지원이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남자라는 명사의 반대말이 여자야면 사실 큰 상관은 없거든? 근데 이제 인류가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네도 아시다시피 성별이 남여로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완전히 남자와 완전히 여자로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알잖아. 시우는 왜 봐? 왜냐하면 남자 중에서도 남자 좋아하는 애들 있고 여자 중에서 하여튼 이게 남녀로 구분이 되지 않고 또 풍자씨 같으신 분들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목욕탕을 갈지 궁금하기도 한 그런 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의 반대말, 그러니까 낫을 쳐야 되는데, 부정을 해야 되는데 남자의 반대를 여자라고 말하기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명사류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바꾸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이가 남자다라는 거를 부정을 하려면 지원이는
남자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부정을 한다는 거죠. 명사를 바꾸지 않는다. 자, 다음에 대전제를 바꾸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x가 자연수일 때 x는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이런 식의 명제를 보게 될 거라고. x가 1, 2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이 부분이 명제인 건 알겠지. 이제 통칭 그냥 명제라고 부를 거야. 이게 다 조건이지만 명제인 건 알겠지. 근데 갑자기 요 앞에 쓸데없는 말 하나 붙은 거 보여? 이런 게 대전제야. 실수 범위 내에서 보겠다. 자연수 범위 내에서 보겠다. 지구 내에서 보겠다. 인간 범주 내에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주를 줄 때 이 부분을 대전제라고 부르거든. 이거는 부정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x가 자연수일 때 뭐뭐뭐는 이거이다를 막 부정한다고 해서 x가 자연수가 아닐 때 막 이렇게 부정을 한다는 게 아니지. 대전제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부정이 될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 부정을 할 때 사용되는 몇 가지 그 규칙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거고 거기 안 쓰여져 있을 거니까 같이 좀 쓰도록 합시다. 자, 부정 규칙이에요. 첫 번째, 이다는 아니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까 했듯이 지원이는 남자이다를 지원이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당연히 앞뒤는 당연히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다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는 이퀄 등어 들어가 있으면 이퀄 아닌 걸로 는 아님, 아니다 이걸로 바꿔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 부등식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부정이니까 방향도 바뀌고 포함도 돼야겠죠. 그러니까 아예 반대를 써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될 거고. 오케이? 부등식이 보이면 이렇게 부정을 할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는 또는으로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는으로 부정이 돼요. 1 그리고 2는 1 또는 2로 부정이 될 거예요. 5번,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이게 그리고가 쌤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 채원아, 그 머리카락 맨날 그거 뜯고 있으면 뭐 좋아져? 그리고는 교집합이라 그랬고 또는은 합집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은 합집합의 형태로 바뀔 거야. 여섯 번째, 또 있는데 어렵다.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공간 좀 남겨놔. 이따가 하다가 기억나면 얘기해줄게. 이거 7개인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2개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를 바꾸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1, 2, 3, 4 이런 것도 다 뭐야? 수도 명사 맞아? 맞지? 그거 뭐라고 부르냐?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 무슨 명사라고 부르냐? 무슨 명사지? 숫자가 무슨 명사지? 와, 갑자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숫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바꾸지 않아. 여기 쓰자. 이거 헷갈리니까. 여섯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 x 안 바뀜. 플러스로 되어져 있다고 마이너스로 바꾸고 막 쌤이 부정하라 그랬잖아요.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저기 반대면 법칙 아니야. 이 규정에 따라서 부정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부정을 갖다가 할 건데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할 거고 다음 조건을 부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써주면 좋겠지만 한국말로 안 써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호도 있어. 기호도. P를 부정하세요 그러면 P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물결 쳐주면 돼요. 이게 물결이 낫이야, 낫.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읽을 때는 낫 P라고 있습니다. 낫 P. 이거에 대한 의미는요, P가 아닌 거죠. P가 아니니까 무슨 집합이야? P의 여집합이야. 얘는 얘야. 같은 의미야.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이 돼요. 아, 생각났어. 7번. 모든은 어떤으로 바꿉니다. 모든 실수 X 이다 를 부정하려면 어떤 실수 X 이다로 바꿔준다는 거죠. 하나 더. 8번. 이제 다 한 것 같아. 8번. 의미상 이다가 아니라 문장 구조상 이다가 있어요. 이거 여기 옆에 이다라는 말이 없더라도 해석하는 데 아무 지장 없죠. 왜냐하면 이 말에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다 이다를 안 붙이면요. 여기다가 아니다가 붙을 수도 있으면 이 조건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아니 아니다를 붙일 거면 여기다가 그을 거라니까. 그지? 이게 구조상 필요한 이다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컴마를 찍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다. 그런데 의미상 이다가 있죠. 의미상 이다. 아까 했던 거. 지원이는 남자이다. 왜냐하면 그 이다가 없어. 그러면 지원이는 남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 그럼 그 뒤에 말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명제가 되지. 남자이다와 남자 아니다로 바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의미가 주어져 있는 이다는 의미가 있는 이다는 아니다로 바꿔주셔야 돼. 아, 잠깐만 위에 썼잖아. 미안해. 그럼 여기다 안 쓰면 여기 저 위에다 쓴 거야 저게. 이게 의미가 있을 때의 이다는 아니다로 바꿔줄 거고 의미가 없을 때의 문장 구조상이다. 구조상 이다는 얘도 안 바꾼다.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이다를 빼버려봐. 그래도 여러 개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한 개로만 해석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 이다를 빼버렸을 때. 자, 그래서 부정 기호는 not P로 표현을 하고 P의 여집합이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부정 규칙들은 수학에서 어찌됐건 요런 틀에 맞춰서 부정을 좀 할 거니까 뭐 부정하시오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나올 거예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명제에서의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예요. 자, 뭐냐면은 그냥 입으로 해, 입으로.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되면 우린 이걸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되면 P면 Q이다 해서 P로 만든 집합하고 Q로 만든 집합을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포함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건 무조건 참이에요. 무조건 참이에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웠어. 자, 이거를 갖다가 참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원소가 1 하나 있고 얘는 원소가 0하고 1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얘가 여기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 그렇게 참인 거야. 근데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지. 왜? 이거면 x 1이야? 아니잖아. 그러면은 자, 이 방정식 푸세요. 그러면은 x는 1이야. 이렇게 딱 써놓으면 맞냐고. 아니잖아. 너네 항상 여기다 뭐라고 써?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를 쓰잖아. 그러니까 얘가 거짓인 이유는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이렇게 두 개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이렇게 하나니까 이 포함 관계를 만족시켜주지 않거든. 그래서 거짓말이야. 그래서 참인 명제는 무조건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돼야 돼요. 앞에 말이 뒤에 말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가 틀린 이유는 이등변 삼각형이 더 넓은 범위니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가 맞는 이유는 그 이등변 삼각형 안에 하나까지 더 같아져 버리는 정삼각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명제를 배우면 중학교에서도 나오잖아. 그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막 이렇게 해갖고 앞에 말이 뒤에 말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참이에요.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맞아? 맞아? 사다리꼴 정의가 뭐야? 두 변이 평행한 거야? 사다리꼴 정의가? 나 모르는데. 갑자기 모르겠는데. 이거 사다리꼴 아니잖아. 이거 사다리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 둘까지 평행해진 게 만들어지면은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를 해석을 해보고 뒤에 거를 해석을 해봤더니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에 이렇게 포함이 딱 돼. 그러면 이거는 고민 안 해도 돼. 무조건 참이란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되면 된다. 뭐라고 지원아? 이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용어 또 2개 더 배우겠습니다. 용어가 너무 많지. 어쩔 수 없어. 이거 용어 게임이라서 여기는. 배웠고요. 역이라는 애하고 대우라는 애가 있어요. 명제하고 역하고 대우하고 이런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자, 명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P면 Q이다 라고 만들었잖아. 역은 뭐냐 하면 역은 저 여기 뒤집다 할 때의 역자임. 역전, 뭐 역도는 아닌데 역도 힘역자인데 또 뭐 있지? 역발상, 역주행 이런 거 할 때 역이란 말이야. 뒤집으라고. 뭐를? 얘네 둘의 위치를 뒤집으라고. 이게 역이야.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위치를 이렇게 싹딱 바꿔줘. 그럼 역이야. 근데 이거를 부정하고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어. 역이 거꾸로라는 의미니까 여기다 이렇게 부정을 붙임. 거꾸로니까. 근데 부정은 이미 여기서 했어. 그치? 얘를 부정이라고 함. 그럼 역은 남은 게 얘를 거꾸로 한다는 건 얘네들의 위치를 거꾸로 만들어주는 거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역은 거꾸로 뒤집는 거야. 됐지? 내가 지금 몇 가지 행동을 했니? 한 가지 행동을 했지?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 한 가지 행동을 했어. 그래서 얘 한 글자야. 대우는 2글자야. 그래서 2가지 행동을 해야 돼. 뭐냐면 뒤집고 얘까지. 뒤집고 얘까지. 얘는 2글자니까 뒤집고 부정까지 걸어버리면 돼요. 되지? 자, 봐봐. 대한민국에서 대전제야. 대한민국에서
자, 뭐가 P고 뭐가 Q인지 알겠지?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대한민국에서. 자, 요거 참이야 거짓이야? 아, 아닌가? 여기 반이 아닌가? 다른 반인가? 누구 아빠 군대 안 갔다 그랬는데. 뭐 우리 아빠 군대 안 갔다고 막 그랬었는데. 거짓이죠, 거짓. 거짓이에요? 뭐 여기 이 손가락이 없어갖고 군대 못 가거나 뭐 종교적 이유로 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군대 안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대신에 깜빵 가서 2년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요거를 대우를 만들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부정까지 걸어버리면 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군대에 가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 참이야 거짓이에요? 이것도 거짓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명제하고 대우는 참거짓을 공유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구야, 친구. 얘네들이 친구여서 참, 거짓을 공유해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그러니까 안 봐도 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야. 안 봐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우를 보면 지원이가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안 봐도 돼. 아, 근데 이 지금은 틀렸다. 지원이를 보면 이한이를 보면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너 미통 가잖아. 얘도 그냥 미통 간 거야.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이게 친구야, 친구. 그래서 얘네들은 참거짓을 공유하니까 명제로서 판단을 하기 힘들면 이걸 대우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따가 왜 좋은지도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역은 얘는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제하고 역은 서로 결과값이 반대야. 보편적으로. 명제하고 역은 거의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이 거의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반대의 의미를 가져요. P하고 Q하고 같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위치를 바꿔도 참이야. 자,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x가 0이면 x제곱은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x제곱이 0이면 x는 0이다. 나 지금 뭐만 했어? 얘네들이 위치만 바꾼 거 맞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야? 참이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집합을 만들면 P집합이나 Q집합이나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는 공유해. 얘가 참이야,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명제들이 다 x는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기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돼야지만 참인데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얘는 1이니까 얘는 이게 성립하지만 얘는 이게 성립을 안 하잖아. 그래서 대부분이 다 다른 값이 나온다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그런데 얘도 1하고 마이너스 1이면 뒤집으면 얘도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둘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집어도 얘가 얘한테 포함되고 뒤집어도 얘가 얘한테 포함되는 이 결과를 이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같은 집합일 때는 공유하고
그걸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반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명제하고 대우는 결과가 어떻다고? 무조건 똑같다고. 됐지? 근데 거의 다 끝났어. 세 가지의 조건을 더 배우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아마 옆장에 있나? 아마 옆장에 있을 거야. 옆장 뭐야 이거? 있군요. 예. 거기 169페이지에 6번 있지? 169페이지에 6번 그거 지우고 역대우 지우시고요. 네, 역대우로 거기 지우세요. 6번에 역대우 지우시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써주세요. 피날레는 또 중요한 걸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충분 조건에다가 별 하나 쳐주세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거 충분 조건인가 필요 조건인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하지 마. 딱 뭐만 기억하냐. 충분 조건은 명제가 참인 조건과 같다예요. 충분 조건은 명제가 참인 조건과 같답니다. 명제가 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앞에 거가? 거봐.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이건 바로 대답. 내가 칠판에다 별표 치는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명제에서는 이 두 개가 별표인 거야, 딱. 명제가 참이 되려면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되면 돼. 맞지? 근데 충분 조건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라고.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되고 있으면 그게 충분 조건이야. 같은 말. 알았지? 알았지? 그럼 거기 밑에 이제 필요 조건이 있으니까 필요 조건은 잘 들어봐. 참이 되려면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이 되면 돼. 이게 충분 조건이야. 그럼 충분 조건이 있고 필요 조건이 있으면 뭐 얘네 둘이 비슷하면은 말을 새롭게 만들어낼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다른 말을 그냥 만들어낸 거야.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이래놓고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지? 이러지 말고 그냥 필요 조건은 이거랑 반대야. 이렇게 되면 필요 조건인 거야. 뒤에 거가 앞에 거에 포함되면 필요 조건이라는 거지. 그럼 물어볼게요. 명제가 거짓이면 필요 조건이다. 이게 참이니까. 이게 참이야. 이게 참. 명제가 거짓이면 필요 조건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참이야. 그러면 거짓일 거 아니야. 그럼 명제가 거짓이면 필요 조건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필요 조건이면 거짓이다. 이건 맞는 말이고. 왜냐하면 잘 들어봐. 이게 P고 이게 Q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여기에 P가 있고 여기 Q가 있으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런데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조건은 이렇게 있어. 포함 관계가 아예 바뀌거나 어설프게 포함되어 있거나 이러면 다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이 거짓인 것들 중에서 얘가 무슨 조건이야? 얘가 무슨 조건이야? 얘가 필요 조건이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면 거짓이다라는 말이
이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집합 안에 얘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거짓이면 필요 조건이다라는 건 거짓의 범위가 더 커버리니까 포함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틀린 명제야. 뭐가 됐건 충분 조건은 명제가 참인 조건과 똑같다. 그럼 필요 조건은 그 말과 다른 말이잖아. 다른 말이니까 방향이 바뀔 거다. 마지막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지.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인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는 놈인 거야. 뭐겠니? 같은 거지.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역은 언제만 똑같이 따라간다고?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명제와 같은 결과값을 따라간다고. 이 말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바뀌더라도 포함 관계는 똑같이 성립이 될 거니까. P도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되니까. 절대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그래서 오늘 명제 배운 거 용어가 새로운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어랑 좀 친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문제 풀면서 익히면 되는데 그 익히기를 하려면 이 별표 쳐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가 된 상태여야 돼. 그래야지 뭐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서 문제가 나올 건데 뭐가 참이지? 이러고서 문제를 아예 못 풀 거 아니야. 참 조건 그리고 그것과 같은 것이 충분 조건. 그래서 얘네들이 외우기 그나마 좀 쉬운 게 둘 다 치읓으로 시작함. 이러면은 그냥 같은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쉬는 시간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죠. 기현아 저기 좀 꺼주라.